내부자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이 보시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전체적으로 업앤다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두 분 모두 업 의견 주셨습니다. 새 의상도 빨간색으로 물들었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오르긴 했어도 하락 종목 수가 워낙에 많아서 좀 부진했는데, 물론 오늘 장에서도 코스닥, 코스피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긴 합니다만 조금씩 2차 전지 외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창범 부장님, 오늘 시장에 뭔가 조금 변화가 보입니까? 비슷한 기조인데 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실적주들이 조금 꿈틀거려 준다라는 부분은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조는 저번 주부터 반도체가 갈 때는 2차 전지가 조금 눌려주고 2차 전지가 가면 또 반도체가 좀 눌려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수급이 계속적인 좀 핑퐁이 나와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만 보시더라도 코스피가 벌써 8조 7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6조 5천억이니까 이전에 약간의 좀 지수가 2,600에서 2,400선으로 좀 눌릴 때, 2,500선 초반까지 눌릴 때, 그때 이제 거의 끝날 때 거래량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전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건설기계 쪽도 그렇고 엔터 쪽도 그렇고 실적이 그래도 기대가 되거나 좋았던 섹터에서의 좀 긍정적인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섹터에만 너무 수급 쏠림이 나타나서 사실상 다른 종목군들은 2,300, 400 수준까지 빠진 정도로 주가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의 좀 왜곡 현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적주에게라도 이렇게 수급적인 흐름이 좀 돌아준다면 그래도 좀 이런 왜곡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쏠림과 왜곡이라는 단어들이 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일단은 코스닥이 오르고는 있지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긴 합니다. 근데 시장에 대해서 의견 주셨으면 뭔가 이런 이제 쏠림이 약간 펴지는, 다른 쪽으로 수급이 좀 뻗쳐나가는 그런 움직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벌써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전 지수는 여전히 불필요 없다. 2,500에서 2,650 깰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러프하게 본다면 한 2,700 정도까지는 잡아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2,700을 돌파하려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죠. 다른 2차 전지주가 아무리 뭉쳐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합쳐봐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의 시가총액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그들 종목이 움직일 때 지수는 움직이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6월 달은 반도체의 전반적인 시장 수익률 상회, 그다음에 7월 들어서는 포스코 그룹을 중심으로 2차 전지의 시장 수익률 상회가 다소 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에 주도주가 있고, 그게 개인이든 누구든 어쨌든 그 주도주를 사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과 지금 종목들이 살아있는 이상, 또 매수 주체가 살아있는 이상, 어쨌든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나쁜 흐름을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렇게 너무 속도를 올린 종목군들이 속도 조절을 또 하고 갈 가능성 정도는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국인들의 포스코 매도죠. 지금 현재 포스코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장 초반부터 시작하자마자 한 2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네. 현재 지금 9천억 이상 나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에 거의 상당수가 포스코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또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게 만약에 또 외국인들의 공매도였고 실패한다면 포스코홀딩스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시장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가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이후로 오늘 다양한 증권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물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무려 40만 원대를 제시한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향후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니까 2033년까지의 전망을 당겨와서 목표 주가를 60만 원 이상을 제시한 곳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오르니까 다행인데,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오른 만큼 위에 대한 경계 심리는 조금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떤 업종들이 또 오르고 내리고 있을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엔터조 이야기 해볼 텐데요. BTS의 멤버 중에 정국이 핫백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터조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엔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먼저 팻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오, 우리 김종민 이사님은 X 의견 주셨고요. 하창모 부장님은 오늘도 탑픽 어떻게 JYP 갑니까? JYP 오늘장 좋네요. 주가 10% 넘게 오르고 있어요. 네, JYP 맞습니다. 네. 네, 전 여전히 JYP입니다. 아니 A2K 네. 그거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첫 번째 네. 지금 에피소드가 지난주? 네, 지난주? 세 개까지 나와 있는 네,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 거가 제가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460만이 넘었고요. 벌써요? 조회수가 두 번째가 360만을 넘었고 세 번째 것도 한 160만이 좀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붙어가고 있네요, 이제. 뭐 하루가 지났으니까 조금 더 뭐 붙었겠죠. 그러니까 관심도도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터는 조금 눌리고 있을 때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르기 시작할 때는 눌림목 매수하기가 정말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강조드렸던 거는 뭐 A2K도 당연히 좀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아티스트의 브랜드력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블랙핑크의 리사를 좀 예로 들면은 그 멤버 하나가 빠지고 들어가고가 이 시가총액을 아예 흔드는 이슈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베트남 지역을 여행을 갔을 때 그쪽의 소비 여행 수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아, 그 아티스트 한 명이 여행 갔더니 그렇게 늘었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그분이 대통령 다 쓴 건 아니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이제 총리급이 감사 인사도 전에 했습니다. 그 기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티스트라는 이 파급력이 네. 과거보다 도 훨씬 더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도 음반 매출, 음원 매출이 뭐 작년,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왜 세 자릿수 이상 계속 좋아지느냐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결국엔 글로벌적인 이런 아티스트의 매력도가 얼마나 높아졌냐인데 BTS 이전에도 뭐 다시 당연히 글로벌적인 그룹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 그룹 수 자체가 좀 월등히 늘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후로 보시면 빌보드 차트 정말 들어가기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들어갔다 얘기 듣기 정말 힘들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계속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1억 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고 그 팬덤이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열렸다. 그러니까 A2K를 집중하는 것도 그거죠. 네. 외국인으로 구성된 K-팝이 얼마나 먹히느냐는 이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완전 새로운 지평을 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엔터는 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만 놓고 보더라도 실적 베이스로도 굉장히 괜찮고 제가 항상 JYP를 뽑는 이유는 오너 리스크, 아티스트 리스크, 사업 구조 이런 것들이 일단 리스크 쪽인 부분은 상당히 크다야.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업 구조 자체도 음반, 음원 이쪽으로 완전 포커스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YG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겹살도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구조 하나하나들이 삼거리 부족가 말씀하시는 네, 가서 맛있게 많이 먹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차이를 만든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JYP를 토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업에 집중하는 뭐 삼거리 부족간 다양한 뭐 이제 이런 푸드 관련한 산업에 뭐 뛰어드는 건 좋지만 어쨌든 본업에 집중하는 기업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늘 JYP 엔터를 탑픽으로 보셨습니다. 반면 김종현 이사님의 X 의견은 어떻게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요, 신규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뭐 네. 눌림목 매수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고점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니까 못 사요. 네, 저도 뭐 JYP 엔터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어딜 가나 뭐 엔터 쪽에 있어서의 대장주는 JYP 엔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 관점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하나 정도 더 끼워준다면 하이브 정도 네. 이렇게 끼워줄 수 있는데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개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계속 좌우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엔터에서 맥락을 잡고 나가고 있는 종목은 뭐 탑픽 종목은 그 두 가지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뭐 흔들리지 말고 계속 들고 가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둘 중에서 당연히 JYP가 더 우위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걸 지금 신규 매수에 베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저는 조금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A2K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이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군들의 밸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그 프로젝트가 하이브랑 JYP 엔터가 정말 성공해서 이제 JYP와 하이브는
국내 K-팝 제작사가 아니고 글로벌 팝 제작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면 저는 그 밸류는 달리 매겨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나. 성공했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실패한 건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니까 좀 더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신규 매수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을 사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가 약간의 좀 부침이 보였을 때 반도체 쪽으로의 급등이 나타나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과연 반도체도 함께 오르는 건지 두 분의 지금 시점에 대한 반도체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반도체 쪽 이야기를 하려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2차 전지가 갈 때 반도체가 안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네. 오늘 오르는 종목들의 어떻게 좀 주요 특징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생성형 AI 관련된 네. 쪽이 역시나 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결국엔 수요와 공급 쪽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제품들의 공급 부족이 뭐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뭐 단기간에 이런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그 캐파를 채워나갈 수 있느냐, 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테스트 소켓 쪽에서의 뭐 ISC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토픽은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까지도 좀 같이 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HBM 쪽에서의 후공정 쪽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HBM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 턴어라운드 쪽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집어넣어도 사실상 약간 팔방미인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강력한 쏠림 현상과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여전히 주도주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앞서서도 핑퐁핑퐁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결국엔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먼저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쪽에서의 이런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셔서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반도체 쪽 동그라미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토픽은 ISC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픽까지 ISC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럼 말씀해 주신 김에 ISC를 왜 선택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러버 소켓에 대한,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뭐 당연히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켓 네.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뭐 GPU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반 범용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돼서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을 때도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러버 소켓이 이제 이런 시스템 AI 관련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또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 또 새로운 소켓을 또 개발해서 또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소켓 또 수요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ISC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가 하반기의 주도 섹터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귀에 이니 받게 들렸습니다. 여전히 반도체가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뭐 두 가지의 주도 섹터가 가고 네. 있는데 뭐 2차 전지가 워낙 핫하니까 또 반도체를 잊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6월 달에는 실제로 2차 전지가 별로였고 반도체 후공정 종목군들이 뭐 종목별로 봤을 때 뭐 월별 수익률 기준으로 뭐 50%에서 100%가량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죠. 반대로 지금은 또 2차 전지가 격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후공정 종목 중에서 한미 반도체는 뭐 매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급등했다 급락했다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때 2차 전지는 앞으로도 계속 뻗어나갈 산업이지만 반도체는 올해 턴어라운드를 해서 내년에 뻗어나갈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둘 중에 나쁜 게 있나? 둘 다 좋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는 2차 전지보다 지금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주고 있는 반도체도 괜찮지 않나? 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투자해야 된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메인이고 이 두 가지 메인에 있어서 뭐 제대로 된 종목군들이 편입하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뭐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뭐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는 뭐 필수 불가결하게 편입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차 전지가 별로고 반도체가 좋은 게 아니고 2차 전지도 좋고 반도체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이고 저는 여전히 핵심 포인트는 미세 공정은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든 뭐가 어떻게 되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미세화 공정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반도체 얘기만 하면 뭐 개인적으로는 계속 PSK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세화 공정에서 적어도 PR 스트립이라고 하는 한 가지 공정은 전 세계 점유율 1위고 그다음에 최근에 새롭게 진입한 벨벳 엣지 쪽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만 쪽에도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점 자체가 주목할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만큼 뭐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탑픽 종목 ISC와 PSK 두 종목을 골라주셨고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옥석을 잘 가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건설기계 쪽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 여전히 건설기계 쪽입니다. 현재 업종지수만 2%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16%, HD 현대건설기계가 9% 넘게 두산밥켓이 6%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기계 섹터는 왜 오르는 걸까요?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팬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역시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대한 실적을 더욱더 올려잡은 섹터에 다시 한번 기계 업종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오르는 건 뭐 재건 이슈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여전히 뭐 실적 모멘텀인지 왜 오른다고 보세요?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네, 오늘 조금 급등들이 나오는 섹터들을 보면 대부분 실적이 상당히 좋은 섹터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섹터들은 주가가 높아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기기, 뭐 변압기, 엔터 이런 쪽 있잖아요. 화장품, 화장품 쪽에서 특히나 색조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공통점은 타 실적이 엄청나게 그쵸. 좋고 해외 매출이 좋은 기업들인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은 52주 신고가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는 기업들이고 추가적인 실적 베이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후행 지표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주가의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향후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뭐 이제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면 좀 약간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건설기 같은 경우는 단연 뭐 북미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된 뭐 수출 비중들도 그렇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수입 비중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변압기나 건설기 모두 다 마찬가지고요. 6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시면 이제 뭐 자동차, 건설기계,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이 무역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자체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발 쪽에서의 조금 뭐 안 좋은 이슈들에서 탈피를 한 상황이고 북미 지역으로만 충분히 중국 쪽에서의 이전에 나왔던 상승폭들을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때 또 건설기계 쪽이 중국 쪽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붙어주게 된다면 뭐 어마어마하게 또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설기계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도 엮어서도 충분히 모멘텀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건설기계는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 토픽은 진성 TEC입니다.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월등히 주가가 상승력이 좀 덜 나왔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소모품적인 부품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타 업체들보다 약간 사이클이 좀 빠른,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선 쪽으로 치면 약간 현대미포 조선 같은 출하량이 좀 빠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주가의 위치도 그렇고 뭐 앞으로 또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북미 지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60~70%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기계업종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코스피도 강보합권까지 좀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사실 기계업종도 고점에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엔터즈와는 다르게 O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너무 좀 두렵거든요. 위에 또 있어서. 엔터와 맥락이 다르죠. 일단 다릅니까? 엔터만큼 밸류가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걸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 이 종목들을 봤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중국의 건설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이 중국의 건설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포스코그룹, 포스코인터, 리튬을 유통한다고 하는 그런 섹터의 종목군들 건설기계가 한 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기계 핵심 포인트는 인프라 건설, 그다음에 광산 추가적인 건설, 그다음에 주택은 사이드로 있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중국 모멘텀까지 붙으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다만 뭐 중국 모멘텀은 우리가 좀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노인프라 교체로 이 정도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들 종목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포스코인터,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광산들의 추가 개발, 이게 맥락이 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중국 쪽에서 갈륨을 비롯한 히토류 가지고 또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도 히토류 파야죠. 결국은 이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자체가 해당 종목군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주택건설 붐의 수요에 의한 상승이 아니고 맥락은 오히려 2차 전지나 광산이나 그다음에 공장 건설이나 이런 쪽에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 종목의 흐름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결국 2차 전지 관련된 뭐 소재주나 리튬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꺾일 때 아마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도주에서 하나의 사이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엔터와는 좀 다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보는 탑픽은 여전히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현대인프라코어를 탑픽으로 보시는 이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출 비중도 크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 매출 비중도 여전히 존재하고 네. 추가적으로 더 그 업사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뭐하러 물어 알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말을 많이 하면 사실 입만 아픈 종목들이 사실 기계업종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폭을 보면 굉장히 두렵긴 한데 실적을 보면 또 그만큼 오를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나눠져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오늘 어쨌든 에너지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승하는 섹터들에 대해서 쭉 확인해 봤고요. 두 분이 보고 계시는 관심 섹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실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하창원 본부장은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김종효 이사는 반도체 설비 쪽을 찝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장비 뭐 알겠고요. 2차 전지가 붙어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네, 저는 코인테크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코인테크. 네, 이전에도 뭐 여러 번 좀 소개를 드렸던 네. 종목인데 이게 이제 전공정, 후공정을 다 아우르는 이제 자동화 설비 시스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회사 탑머티리얼이랑 항상 같이 좀 언급을 드리는 종목인데 자회사 탑머티리얼도 그렇고 코인테크도 그렇고 올해 연간 수주액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탑머티리얼의 실적이 연간 실적으로 같이 엮여서 연결 실적으로 엮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데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뭐 지난 6월 뭐 4월, 3월 이렇게 보시면 거의 작년 매출액 대비 400%가 넘는 계약이 3건이나 터졌거든요. 그리고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수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뭐 수주 잔고만 해도 2천억 원이 훨씬 훌쩍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수주에 대한 흐름들이 뭐 단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한 2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주력 고객사의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공정, 후공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수주가 나오면 한 번에 이제 큰 굵직굵직하게 들고 오고 추가적인 계약건들도 이 턴키 형식으로 좀 들고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런 실적의 상승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최근 이 거래일 사이에 전고점을 좀 또 강력하게 뚫어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좀 이 저항대가 상당히 적은 때로 왔기 때문에 뭐 저는 주가의 우상향 기조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김종효 이사의 반도체 설비 쪽을 선택하신 이유, 뭐 이유는 오늘 반도체 얘기 많이 했으니까 탑백 종목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신성이엔지고요. 반도체 설비라는 얘기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2차 전지도 하고 그쵸. 디스플레이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장 텄닫고 공장을 처음 지었을 때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모두 가장 초기에 들어가야 될 설비 바로
이 신성ENG가 만들고 있는 설비입니다. 드라이룸? 클린룸, 드라이룸, 뭐 이런 쪽의 설비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잊고 있지만 이 종목이 이제 코로나 때 떴던 이유는 그 펜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동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쪽에 이제 하나의 장비로 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바이오 공장 만들 때도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장을 우리나라에도 짓고 미국에도 짓고 여러 군데에다가 많이 짓는데 전부 공장들이 2차 전지 공장, 반도체 공장이라는 거죠. 이 안에 설비가 가장 처음 들어가야 될 클린룸 설비를 전 세계에서 마켓시어가 거의 탑3권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업체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신성ENG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IR 했는데 IR한 이유로 기관들이 매일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관심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내부자들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우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